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이드의 김대진 교수입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요. 일단 시험 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단 형사법 결론만 말하면은 남경 같은 경우는 85점 정도, 그 다음에 여경 같은 경우는 90점 정도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이번에 형사법이 쉬웠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2차 시험, 작년 하반기 2차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번 1차가 쉽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느끼기에 더 쉽게 느껴진 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같은 경우는 남경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했을 때 85점 정도로 보긴 하는데 점수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긴 해요. 82.5점도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긴 해요. 그게 체감 난이도가 조금 쉬워서 그런 거지 사실 문제 보면은 함정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복수정답 문제 두 개가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논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논란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쉽진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결론은 남경은 85점, 여경은 90점 정도 잡고 그 다음에 논란이 있는 문제, 왜 논란이 없는지 그거 해결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 논란 있는 23번부터 볼게요. 23번에 1번을 보면은 지금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우리 자수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감면이 맞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필요적 감면 해주는 게 있었죠. 가스통이 내외 사방으로 폭발하니 허위 무하다. 이거 자수하면은 필요적 감면이 돼요. 그랬더니만 봤더니만 1번에 뭐가 있냐? 방화죄가 돼 있어. 그럼 방화죄 자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아니네. 방화죄 자수는 필요적 감면인데 그래서 이거 X 요렇게 친 거예요. 일단. 그런데 X가 아니죠. 왜냐? 방화죄의 자수는 필요적 감면이 맞아요. 그런데 요건 언제? 실행에 이르기 전에, 즉 실행에 착수 전 예비 음모했을 때 자수를 하면은 필요적 감면이 되는 거지. 실행에 이른 후 자수했다? 이때는 필요적 감면이 안 되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뭐가 되는 거? 임의적 감면이 되는 것.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헷갈리는 게 뭐냐? 방화죄 자수 필요적 감면 이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방화죄 자수는 언제? 착수 전에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착수 후에 했기 때문에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옳은 지문이 되는 거. 됐어요? 그 다음에 2번도 많이 틀렸죠. 그러니까 문제가 1번이랑 2번, 3번, 4번은 볼 것도 없어요. 1번, 2번 때문에 헷갈렸을 거예요. 그럼 2번.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도 않는 타인의 소유의 자동차. 자동차 불태웠다.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서 헷갈린 거예요. 자동차는 이거는 물건이니까 타인 소유 물건을 방해했네. 그럼 타인 소유 물건 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법. 그런데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방화죄에 구성하지 않는다. 요렇게 쳤을 거예요. 문제를 시험지에서 시험 볼 때. 그런데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약간 함정을 판 거예요. 2번에 보면은 공용 건조물 방화죄를 보면은 불을 놓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를 불을 태웠다. 그럼 무슨 죄? 공용 건조물 방화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하더라도 뭐로 사용한다? 공용으로 사용한다? 그럼 이때는 공용 건조물 방화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방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죠. 이 자동차를 뭐로 쓰고 있다면은 공공이 사용하고 있다면 이때는 공용 건조물 방화죄는 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2번을 알아서 맞춰라. 이거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2번을 알아서 맞췄다. 이 조문까지 하나하나 다 뜯어서 공부해갖고 알아서 맞춘다. 그런 사람은 이번 시험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서 맞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알아서 맞히면 안 돼요. 그러면 2번은 무조건 틀려야 되냐? 아니에요. 속어법 1번, 3번, 4번을 정확히 알아갖고 2번을 맞히는 형태로 갔었어야지 이거를 2번을 알면서 맞춘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이거는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논란 없어요. 논란 없이 답은 정답 1번이 되는 거. 그래서 방화죄 자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원칙은 X 같죠. 필요적 감면인데
근데 실행에 이른 후면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때는 임의적 감면. 그래서 2, 3번, 1번은 정답. 그 다음에 또 논란 있는 거 40번. 이게 왜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갑을병. 그럼 갑을병은 뭐다? 공범이다. 그 다음에 갑을병 3명은 검거되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동으로 기소. 공동으로 기소. 그래서 기본 강의나 문제풀이나 항상 공범인 공동피고인, 얘네들은 증인이다 당사자다. 얘네들은 이익을 같이 누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증인이 아니다. 얘네들은 뭐가 된다? 당사자가 된다. 당사자. 그럼 당사자는 위증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위증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 증인만 할 수 있는 진정신분미만이기 때문에 갑을병 3명은 공범이면서 공동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럼 이때는 증인이 될 수가 없다. 재판이 분리가 되면 이제 증인적 격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증인이 될 수가 있지만 재판이 분리되지 않았다. 그럼 얘네들은 당사자. 당사자니까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는 거 한번 잡고 갈게요. 당사자니까 위증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사자이니까 선서시키고 진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 영역은 되게 많이 했어요. 기본 강의 때도 하고 문제풀이 때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병은 결국 누구다? 공범인 공동표현이. 결국 뭐다? 당사자다. 증인이 아니다. 따라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